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준의 병원 탈출 진행하는 기능학 의사 이진호입니다. 안녕하세요. 필라테스 하는 유한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뭐죠? 오늘은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예, 진료실에 있다 보면 네. 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음, 저탄고지하는데 자꾸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저탄고지하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나요, 원장님? 올라갈 수도 있고 네.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음, 그럼 저탄고지 때문이라고는 볼 수 없겠네요. 그렇죠. 꼭 저탄고지 한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왜요? 어, 검사를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서 네.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높다고. 근데 음, 이제 내가 지금 저탄고지한 중이다. 네. 이런 말을 하면 선생님들이 큰일 난다고?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그러면서 이제 약을 다 처방받는다. 그 몇 군데 가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네. 심지어 친지, 가족, 친구들이 너 그러다 혈관 막혀 죽는다. 뭐 무섭네요. 빠다가 혈관을 막히게 한다. 뭐 이런 네. 그러면서 저탄고지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궁금해 하셔가지고 검사 결과지를 가져오시거든요. 네. 콜레스테롤 검사 결과지를. 음. 그래서 그거를 자꾸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 답변을 이제 팟캐스트에다가 네.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구나. 그럼 콜레스테롤이 왜 어떤 사람이 높을까? 네. 라는 것들을 한번 말씀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약은 처방받거나 네. 처방받으신 분은 맞고 높다라고 경고받은 분들은 많은데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신 분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런 것 그냥 같아요. 단순히 지방 많이 먹어서 올라간다고 네네. 잘못되게 알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저요? 집안의 어른이시나 네. 누구 뭐 아버님 할머니 분들이 콜레스테롤 약을 들고 계시면 병원 가서 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지는 네. 모르시고 그냥 높으니까 약 드세요. 그러니까 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하시죠. 그렇죠. 네.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드세요. 그러니까 드시는 거잖아요. 자, 네. 그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해서 혈관 질환이 꼭 오는 건 아니다. 그런가요? 네. 혈관 질환. 혈관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있죠. 쌓이는? 당연히 있죠. 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성분이니까. 네. 네. 왜냐하면 지방 성분이 있어야 그 지방 성분이 이제 우리 몸에 있는 피부도 형성하고 뭐 에스트로겐, 테스트로겐 같은 호르몬도 만들고 네. 뭐 부신 호르몬도 만들고 신경 세포도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보수하고 네. 그다음에 담즙 생성이랑 비타민 D 합성도 하고 세포막에도 콜레스테롤로 돼 있고 뇌도 콜레스테롤로 돼 있고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우리 몸이 살 수 없거든요. 콜레스테롤이 적당량 있어야 되는 거였네요.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되게 있으면 안 좋다 이렇게 알고 그리고 심지어 있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높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그건 무슨 말씀이시죠? 콜레스테롤이 정상이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좀 오래 살아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콜레스테롤 올라가면 안 좋다고 하잖아요. 혈관에 야 너 기름 낀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맞아요. 그 사실 혈관에 그 기름 낀다는 게 정확히 얘기하면 혈관에 플레이크 피떡이 있다는 얘긴데 네, 막힌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기름 피떡. 네, 그래서 피가 떡이. 그럴 거면은 피는 왜 안 빼요? 네? 피는 왜 안 빼냐고요? 기름을 떨어뜨리는 약은 있는데 왜 그럼 피를 아예 그냥 뽑아서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몸에 꼭 필요한 게 콜레스테롤인데 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그걸 줄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네. 피가 네. 붙어가지고 응고해가지고 혈관 막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피도 우리가 낮춰야지 그 거면. 안 그래요? 그런가요? 어. 피는 왠지 소중하고 음. 아까워서요. 그러니까 혈관 속에서 원래 콜레스테롤이 다니는 거는 사실은 뭐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는 사실 정상이구나. 문제가 아닌 건데 네. 그게 이제 몸에 염증이 있을 때 문제 되는 거죠. 아. 근데 그런데도 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들에 대해서 못 들어보셨을 것이고 궁금해하셔서 오늘 그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콜레스테롤 올라간 이유들 제일 많은 거 중에 하나가 네. 그 갑상선 저하가 있어요. 아. 그래서 대부분 어떤 분들이 네. 혈액 검사를 했는데 갑상선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네. 이분이 굉장히 날씬하고 뭔가 그 보면 콜레스테롤 심혈관 질환이 별로 안 올 것 같으신 분이 있는데 아, 근데 굉장히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분은 이제 갑상선 검사를 해보면 저하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손도 차고. 네.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갑상선 저하를 항상 의심해봐야 된다. 네. 그다음에 갑상선은 실제로 혈액 검사는 정상인데 그 뭔가 갑상선 말초 대사가 안 돼서 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런 그 체온도 재보고 네. 뭐 몸에 그 체온열 검사 같은 거 체온열? 해보면 몸이 네. 찬 것도 나오고 실제로 기초 체온을 아침에 수은 체온계로 혀 밑에 재보면 온도가 막 0.5도 1도씩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체온을 올리는 치료를 하면 콜레스테롤이 떨어져요 어느 정도.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약을 고지혈증약을 드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네. 체온이 떨어져도 몸이 대사가 떨어지니까 힘든데 거기다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면 원래 코엔자임 Q10도 떨어지고 근육통도 오르니까 더 힘들어지죠. 어떡해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에 쩔어서 사시게 돼요. 헉. 쩔어서. 네. 그래서 일단은 엄청 많이 피곤하신 분들이 병원에 오셨는데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계시면 진짜 콜레스테롤이 네. 높은 건지 뭐 높아서 문제가 되는지부터 체크를 해보죠. 갑상선 저하. 근데 갑상선 저하가 그다음에 이제 그 뇌하 수체 문제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뇌하 수체라는 건 뇌 안에서 갑상선에다 어떤 신호를 줘야 되는데 그 신호가 잘 못 가서 갑상선이 말을 안 듣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2차성 갑상선 저하죠. 이건 굉장히 드문 경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는 그 요오드, 요오드. 셀레늄, 아연, 구리 같이 네. 미량 영양소가 결핍이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결핍이. 증가가 돼요. 네, 네. 왜냐면 저게 있어야 어. 갑상선 대사가 잘 되고 그 갑상선 대사 잘 돼야 콜레스테롤이 정상적으로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 않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신 호르몬이 저하돼 있으면 네. 부신 피로라는 게 이제 아침에라는 게 힘들고 자고 해도 피로하고 그런 게 부신 피로인데 부신 피로가 있어도 콜레스테롤이 자꾸 올라가요. 그러니까 몸에 호르몬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콜레스테롤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높다 그래가지고 네. 사실은 약부터 드실 게 아니라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또 콜레스테롤 올라간 이유들 중에 피임약 먹으면 올라가요. 아, 피뇨 많이 먹는데 저도 이전에 먹었었죠. 피임약 먹으면 네. 콜레스테롤이 피임약 먹으면서 검진을 했어. 네. 근데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왔어. 아, 그러면은 그럼 피임약 드시냐고 물어보지 않겠죠. 그냥 약을 콜레스테롤 약을 그냥 드시겠죠. 처방하죠. 어. 아니 젊은 사람이 이렇게 콜레스테롤 높지? 뭐 그러시면서 약 드셔야 돼요. 그러면은 나 드셔야 돼요. 받아서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먹죠. 그렇죠. 먹지 먹으려 했으니까. 근데 웃긴 거는 피임약도 처방을 받아서 먹거든요. 저도 그랬지만. 그건 산부인과에서 네, 처방받고 산부인과에서 이건 보통 내과에서 처방받으니까 다 먹고 어머 그럼 되게 웃긴다 원장님. 어. 피임약 때문에 올린 거를 약을 먹어서 내렸다가 그 다음에 또 피임약 먹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올렸다 내렸다 하네요. 그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 네. 그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혈관 질환이 있어가지고 진짜 협심증이 있어서 네. 혈전제 같은 걸 처방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로 심근경색 와서. 네. 근데 거기 아스피린 같은 게 들어가니까 뭐 그런 혈전제 처방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정형외과를 다니는 거야. 무릎이 아프니까. 네.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진통제를 주는데 그 진통제를 먹으면 심장병이 재발할 확률이 엄청 올라가요. 아 그럼 도루묵. 도루묵이에요. 정말. 그래서 막 제가 내과 진료할 때 네. 진통제 다른 데서 드시는지 막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제 아니면 맨날 속이 쓰리대. 그래서 위장약을 계속 타 가셔. 근데 보면은 또 진통제 드시고 계시고 딴 병원에서 있는 유발하는 거. 뭐 이비인후과에서 편두통약이라든지 어. 정형외과에서 허리 아파서 통증약 드시든지. 그 이전에 우리 그 주경미 약사님하고 했던 편에서 약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약사님들이 약국에서 그러니까 먹는 약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이런 음. 게 중요하네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죠. 기능학 네, 병원에서는 그러니까요. 모든 과에 있는 약들을 다 가져오라 해서 네. 정리를 해드리죠. 음, 그다음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안드로겐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헬스클럽에서 막 운동할 때 먹는 좀 안드로겐? 그러니까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종류인데 근육 키울 때 먹는 아, 단백질 보충제에 들어가 있는 경우 있거든요. 아, 그런 걸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어머 그거 요즘에 뭐 운동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하려고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도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일반인들이 엄청 많이 잘 그걸 먹는데. 먹고 콜레스테롤 올라가면 약을 타서 먹고 근데 그럼 코엔자임 Q10에 떨어져서 근육에 힘이 빠져서 운동을 잘 못해. 아 이거는 무슨 도돌이표죠? 도돌이표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지금 계속 호르몬 얘기하고 있어요. 호르몬 얘기. 네. 갱년기가 와가지고 저 갱년기 그 호르몬 처방 받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아유 그럼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요인이 너무 많은데요. 엄청 많아요. 지천에 그냥 깔려 있지. 깔려 근데 있는데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일단 약부터 처방을 받으니까. 무조건 약이 왜냐면 이거를 다 있죠. 물어보겠어요 병원에서? 아 그거 아니지. 그러면 갱년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그 너무 얼굴이 막 화끈화끈 달아올라서 네. 잠이 안 오고 막 그래서 그 갱년기 갱년기가 약. 처방받았어. 네. 그 콜레스테롤 올라가. 네. 그러면 내 거 같더니 검진했더니 콜레스테롤 높대. 그럼 고지혈증 약 또 먹죠. 네. 그럼 2개 먹죠. 근데 고지혈증 약 먹으니까 몸에 기운이 없어. 다리 쥐가 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운이 없으니까 막 보약 같은 걸 먹든지 막 영양제를 막 홈쇼핑에서 찾아 먹든지 보약 어. 먹죠. 뭐 그런 경우가 아, 있죠. 뭐 네. 공진당도 먹고 막 공진단. 공진단 이거 비싼데. 그런 게 있죠. 네. 일단 호르몬의 영향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음.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간이 안 좋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아 간이 안 좋아도요? 음. 이거 되게 현대인들이 거의 한두 개는 없을 수가 없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 네. 지방간, 지방간. 지방간이나 이제 하여튼 지방간이나 간의 어떤 간의 우열, 간이 잘 이렇게 해독이 안 되는 상황 네. 이런 게 있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근데 음. 지방간의 제일 큰 원인은 밥빵, 면떡, 설탕, 아. 술 이거죠. 알코올. 아하, 그렇죠. 지방간. 네네. 지방간이 있으면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면 지방간을 만든 원인 음식들을 교정하고 네. 그럼 콜레스테롤도 같이 떨어질 거잖아요. 음. 그러면 되는데 지방간은 지방간약 먹고 네. 술은 술대로 계속 먹고 어. 밀가루 면들은 면대로 먹고 네. 고지혈증은 또 약 타서 먹고 이렇게 되는 거지. 정리도 힘드네요. 그다음에 이제 간 안에 그 네. 담도가 있어요. 담도. 들어봤어요. 담도가 있고 이게 담낭이 있는데 그건 담도에서 정체가 벌어질 때. 혈관의 정체. 아니 담즙의 정체. 담즙의 정체. 네. 담즙이 담즙 정체를 잘 풀어주는 아주 유명한 약이 있어요. 약이요? 약? 아주 유명한 약. 그 곰 모양으로 생긴 뭐. 이게 해도 돼요? 우루사? 네, 그게 바로 담즙 정체를 풀어주는 약이에요. 그거 이렇게 막 힘내게 하는 그런 우루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루 하면 뭐가 휙 나갈 것 같은 느낌이 곰이 드는데. 이렇게 팡. 그게 이제 담즙 정체를 풀어주는 약이죠. 그러니까 그거 먹고 몸이 좋아지는 분들은 네. 뭔가 담즙이 담에- 정체돼 있는 거지. 저는 크게 몰랐었거든요. 담즙 정체된 증상들이 뭐냐면 네. 단 게 땡긴다. 그 맞은. 미식거릴 때가 있다. 그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게 오른쪽 간 부위가 가끔 통증이 올 때가 있다. 두통이 가끔 있다. 입이 쓰다. 네. 기름기 먹으면 속이 좀 불편하다. 또 뭐 어깨가 좀 아프거나 좀 변이 좀 갈색의 약간 노란색 변을 보거나. 저 얼마 전에 변이요. 저도 소변을 아, 이런 게 이제 담즙 정체가 있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담즙 정체.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간이 안 좋아도 콜레스테롤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 간 수치 높은 분들이 콜레스테롤 높아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받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요. 스트레스는 뭐 말할 것도 없네요. 아니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 안 높은 사람이 있나요? 안 높은 분들도 있긴 하죠. 그다음에 네. 또 이제
콜레스테롤 올라간 이유가 당뇨예요. 아, 음. 당뇨. 당뇨가 있으면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당뇨의 전 단계는 인슐린 저항성이죠. 인슐린 저항성. 인슐린만 높은 상태. 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 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 이런 분들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병원을 가면 피임약을 주고요. 피임약을 주고 콜레스테롤 더 높인 다음에 그리고 내과 내과에서 가서 검사했다가 콜레스테롤 올라가면 또 콜레스테롤 약을 받고. 아, 근데 정말 계속 웃긴다. 네. 빵떡은 계속 먹고 빵순이 상태로 있고 임신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막 수정하고 뭐 이런 거. 아, 그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다낭성 난소 좋겠어요. 증후군의 원인은 네. 인슐린 저항성인데 하여튼 이런 인슐린 저항성인 콜레스테롤 높인다. 정말 약들을 이상하게 같이 먹고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음. 현대인들이. 자,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원인은 설탕이랑 정제 탄수화물 섭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설탕, 정제 탄수화물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을 먹어서 올라가지 않고 네. 성설탕이랑 정제 탄수화물 먹어서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콜레스테롤이.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몸에 어떤 중금속이나 네. 화학 물질, 뭐 농약 성분 이런 케미칼 성분이 중독이 돼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몸이 해독이 안 돼 있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그냥 안 좋은 짓 하면 콜레스테롤이 다 올라가는 올라갈 것 수 있고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또 그 산화 스트레스. 산화 스트레스가 높아. 스트레스면 그냥 스트레스랑 산화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는 머리 정신적인 스트레스고 네.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에서 세포들이 받는 거. 그러니까 세포가 빨리 노화되고 네, 산화되는. 자꾸 이제 뭐 염증이 생기고 이런 거죠. 네. 그래서 항산화제 이런 거 있잖아요. 항산화제. 항산화제.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제 네. 그 나이가 저도 요즘엔 젊어서부터 관심 있죠. 요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네. 있다면서요. 40대 10년이 평생의 건강을 결정한다. 요즘에는 30대부터 관리 안 하면 훅 간다. 막 이러는데요. 그렇죠. 30대부터 관리하면 훅 가죠. 네,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암이냐 혈관이냐. 무서운 얘기인데 왜 웃기지?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가 혈관 편이에요 지금. 이 다음에 그럼 암 편도 해야죠. 하셔야겠네요. 암 네. 해야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네. 높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몸에 염증이 많으면 이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데 네. 사실 아까 얘기했던 중금속, 뭐 화학물질 중독, 산화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 이런 게 전부 다 염증을 올린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원인들은 몸에 감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잦은 치주염, 네. 뭐 몸에 이제 어떤 뭐 무슨 결핵 같은 감염, 결핵. 잦은 바이러스 감염, 감기 자주 걸리고 이런 뭐 잠복돼 있는 뭐 에프텐바 바이러스 감염 네. 이런 감염이 많이 있으면 그 감염 때문에 감염이 있을 때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감염이 있어도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네. 염증을 잡는 우리 몸의 경찰관이라고 봐야 돼. 소방서. 염증을 끄는 소방수다. 콜레스테롤은. 그래서 염증이 있으면 올라가요. 그다음에 그냥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있어요. 그냥 유전적으로. 네. 유전적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특정 약물 섭취가 콜레스테롤을 좀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약물 섭취가 어떤 약물 아까는 우리가 피임약을 했는데 이것저것, 네. 아스피린도 콜레스테롤을 올려요. 아스피린 많이 먹는데 근데 사람들이 그냥 평소에 건강관리용으로 아스피린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아스피린은 이제 근데 위장장애가 되게 심하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좀 올리고 맞아, 위장장애가 생긴다고 위장장애가 하더라고요. 좀 생겨요. 네. 많이 생기죠. 위장장애, 그러니까 진통제 먹고 아스피린 같은 류의 진통제를 먹고 위장장애를 사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위천공돼서. 저도 예전에 그 회사 사장님께서 아스피린을 미국에서 직구를 하셨었나? 그거를 꼭 한 알씩인가 반 알씩을 드셨었는데 저도 먹을까 하다가 따라서 위 천공 생긴다는 말을 어디서 듣고 저는 안 내시경을 많이 먹었어요. 했으니까 천공되는 걸 많이 봤죠. 그러면 뭐 안 피나고 먹길 잘했다. 궤양 뭐 거의 뚫리기 직전 뭐 진짜 천공돼서 실려간 분들 많이 봤죠. 그다음에 일부 혈압약들 네.
그 베타 블로커라고 하는 혈압약들이 있어요. 그게 약간 심박을 느리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면접 보러 갈 때 저 안정 그거 좀 그런 타러 오신 분이 있어요. 뭐 인데놀 아. 이런 약들은 타러 오신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청심환 안 먹고 저런 거 타가나요? 예, 어머, 그게 뭐 현대화되었나? 공유됐는지 어. 인데놀 같은 거 타가지고 가신 네.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길게 혈압약을 네. 혈압이 높아서 베타 블로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음. 그럼 콜레스테롤 약을 또 드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약 중에서 그 네. 설퍼나마이드라고 하는 설퍼. SU라고 얘기도 하고 설퍼나마이드라고 해서 네. 뭐 그런 무슨 릴 뭐 이렇게 끝나는 뭐뭐 릴 이렇게 끝나는 혈압 이런 당뇨약인데, 그거 먹으면 또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음. 그럼 당뇨 때문에 그 약 먹고 그 약 먹고 콜레스테롤 올라와서 또 이제 약 먹고, 아. 그다음에 이제 붓기 많아서 여자분들이 가끔 이뇨제 타서 먹잖아요.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저 생각 이뇨제 못 막 해봤는데. 달라고 하는 여성분들도 있어요. 진료실 있다 보면. 그러면 부종이 나아져요, 원장님? 아니 그거 먹을 땐 쪽 빠졌다가 다시 그니까. 약발 떨어지면 또 붓죠. 근데 네. 그게 이제 뭐 티아자이드 이런 이뇨제가 있거든요. 네. 뭐 다이크로지 이런 것들이 먹으면 또 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아이고. 엄청 다들 많죠 원인이. 원인이 너무 많아요.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뭐 각종 더 있는 것 뭐 같은데. 췌장암 네. 뭐 알코올 섭취 뭐 신증후군 신장이 안 좋을 때 이럴 때도 이제 콜레스테롤 올라가는데, 네. 또 특별한 경우가 좀 특이한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저탄 고지방을 하면 네. 보통은 이제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특이하게 어떤 사람들은 LDL과 총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는데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럼 연구가 돼 있지 않아요. 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어떤 유전적인 것 같아요. 이게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보면 몸의 어떤 그 에너지원이고, 네. 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그 극한 상황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피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일단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해서 겁을 먹지 말고, 네. 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지에 대한 원인을 갖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체크를. 쭉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네. 그리고 보통 이제 다들 병원에서 듣는 얘기가 기름기 많이 먹고 삼겹살 많이 먹고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올라간다 네, 얘기하는데, 맞아요. 근데 콜레스테롤은 85%가 간에서 생성을 하고 15%에서만 식이로 보충이 돼요. 그럼 거의 간 쪽의 간 대사에서 대사에. 중요한 거죠. 예. 간 대사니까 해독이나 뭐 이런 거, 간 해독하려면 또 영양소나 항산화제도 다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네. 그 산화되지 않은 콜레스테롤. 그러니까 산화라는 건 녹슬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네. 산화되지 않은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네. 그 나쁜 그 프리 레디칼이라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뺏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막을 좋네요.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럼 좋은 거네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 콜레스테롤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래가지고 큰일 난다고 하는 게 너무나 지금 아직까지 그 쇠뇌당해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세뇌당하실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콜레스테롤의 그 참고치는 원래 그 일반 사람들의 평균값이거든요. 네. 평균값에 이제 상하 몇 프로를 정해서 그거를 비정상으로 하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시기를 일반 사람과 다르게 하면 네. 당연히 그 수치랑 약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왜냐면 그거는 그냥 일반 시기하는 사람들 기준이 달라진다는 기준이 거죠.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건 그냥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것이고, 네. 그거가 어떤 그게 뭐 동맥경화가 지금 왔다라든지 네. 혈관이 막혔다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그 뭔가 그 일관적인 수치에 그걸 갖다가 무슨 연연해서. 그게 지금 큰일이 났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진짜 혈관이 막힌 거를 보려면 네.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CT 스캔 같은 CT 스캔이나 아니면 경동맥 초음파나 그 말초 혈관의 뭐 탄성이라든지 이렇게 동맥경화를 또 엑스레이 찍어도 보이거든요.
네. 혈관이 진짜로 막혀 있는지 혈관을 검사해야 아, 돼요. 혈관 자체를 봐야 되는 혈관 거죠? 자체를 봐야지 콜레스테롤 수치를 혈관이 막혔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네요. 혈관을 봐야 돼. 그러니까 CT 스캔이나 뭐 경동맥 초음파나 뭐 아니면 어떤 그 네. 혈관을 볼 수 있는 모세혈관 검사도 있고 혈관이 진짜 동맥 경화가 왔는지를 엑스레이에서도 보이거든요. 네. 이거 심장에서 나오는 큰 혈관에서 엑스레이에서도 보이니까 어, 혈관을 검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내가 미래에 혈관이 막힐 건지 아닌지를 아시려면 몸의 염증 수치를 검사하시면 돼요. 아, 미리 알고 싶으면. 네. 염증을 꾸준히 유지하는 네. 스트레스 상태와 안 좋은 식생활과 뭐 단 거 인슐린 높이고 두꺼운 허리 둘레와 뭐 운동 안 하고 가공식품을 주로 먹고 뭐 이런 거를 계속 유지하면 내가 동맥경화를 오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예측할 수 있죠. 근데 콜레스테롤 수치를 재서는 그거를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오히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원인들을 네. 그 원인들이 있나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원인들이 있나를 체크하는데 좀 참조하시고 나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들을 알아야 되고 현재 막혔다는 거를 보려면 동맥을 검사해야 돼요. 혈관 검사를. 혈관 검사를. 네. 근데 뭐 간헐적 단식이나 그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게 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그 나쁜 산화된 LDL 입자들을 그 굉장히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단이 혈관에 네.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뭐 다 높은 콜레스테롤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높은 콜레스테롤보다 낮은 콜레스테롤이 훨씬 더 위험해요. 아, 네. 아까 들어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낮은 분들이 더 빨리 사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없는 게 네. 문제가 되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아서 사망하신 분들도 있어요. 심장마비로. 헉. 그 제가 진료실에서 콜레스테롤 너무 낮아가지고 이거 네. 심장마비 오실 것 같다고 이러면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콜레스테롤을 높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막 이런. 근데 콜레스테롤 약을 너무 써가지고 너무 낮은 분이 있어요. 진짜 한 190에서 240 정도가 제일 건강하다고 돼 있는데 한 100 나오시면 110 이렇게. 아, 약을 얼마나 잘 드셨나 봐요. 그래서 네. 콜레스테롤이 이제 너무 낮으면 이제 위험하고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으면 사람이 이렇게 좀 우울증, 뭐 불안한 거, 자살 충동 이런 게 있어요. 아, 그 드시다가도 중간중간 체크를 잘 하셔야겠네요. 뭔가 약을.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사람들이 저탄고지 하면은 그 부족한 콜레스테롤이 조금 좀 채워지니까 마음이 좀 불안한 게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네. 뭐 안정감이 생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이유들이 아까 여러 가지가 있죠. 호르몬 관계, 간 해독, 당뇨, 인슐린 저항성, 설탕, 정제탄수화물,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 중금속, 그다음에 아스피린 피임약 같은 거 약들, 뭐 그 외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유전적인 원인들, 그다음에 어떤 균에 대한 감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 높으면 이런 원인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다들 한 번씩 의심해 볼 만한 증상들이 많네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다. 네. 막 300이 넘는다. 350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 한번 찾아서 원인을 찾으면 몸이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아, 네. 좀 다들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되게 증상이 너무 광범위해서 누구나 도움이 안 될 수가 없어.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들 도움이 됐을 걸로 알고 여러분 안녕.